자, 이제 빅4 이야기를 할 거예요. 빅4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회사, 기업 중에 가장 큰 4개를 빅4라 그래요. 빅이란 말은 크다는 말이고 4라는 말은 4개란 뜻인데 여러분 생각에 빅4가 어느 회사라고 생각하나요? 힌트 하나는 벌써 나와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 그러면 이제 애플이니까 애플. 또 뭐가 있을까요? 애플. 맞아요. 구글. 검색 엔진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의 이름을 딴 아마존. 마지막 하나는 SNS와 관계 있어요. 맞습니다. 페이스북. 이 4개를 빅4라 그래요. 빅4. 근데 스티브 잡스는 사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모르는 사람은 잘 없어요. 대부분 다 압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살짝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여러분과 관계 있는 걸로 이 토이스토리라는 영화 본 적 있는 사람? 많이 봤군요. 이 지금까지 4편이 나왔는데 혹시 토이스토리를 누가 제작했는지 알고 있어요? 이 토이스토리 제작했는 회사가 여기에 보면 여기 디즈니 돼 있는데 디즈니는 토이스토리를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제작한 회사가 아니에요. 여기 힌트가 보면 여기에 작은 글씨가 있죠. 여기 픽사라고 돼 있죠. 맞아요. 픽사가 토이스토리를 제작했어요. 그러면 픽사의 CEO, 사장은 누구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이거 물어보면 이제 한두 명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예요.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든 건 아는데 언제 픽사를 만들었지? 이래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거 스티브 잡스의 부모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스티브 잡스의 부모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인텔리였어요. 둘 다 대학교도 나오고 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연봉도 꽤 높았는데 둘 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연애는 하는데 결혼을 안 한다. 결혼을 해도 애는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둘이가 눈이 맞아서 연애를 했는데 덜컥 스티브 잡스의 엄마가 스티브 잡스를 임신을 했어요. 그랬는데 스티브 잡스를 결국은 낳았죠.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고아원에다가 스티브 잡스를 버렸어요. 스티브 잡스가 고아원에서 7살 때 고아원에서 크기 시작해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스티브 잡스를 그 이후에 고아원에서 입양하겠다고 나타난 양부모들이 있는데 그 양부모들은 둘 다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블루 칼라죠. 수입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를 입양해가지고 스티브 잡스를 대학교까지 보내줘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는 성장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하면 항상 이제 자기가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왜 친부모가 나를 버렸을까?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돈을 벌어서 부모를 수소문해가 결국 찾아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성격이 좀 괴팍하고 직선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나중에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없어서 자녀를 입양한다면 미국하고 한국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입양한 자녀에게 내가 7살 때 우리가 너를 입양했고 너의 부모가 누군지는 모르고 그렇지만 내가 양부모지만 너를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봉사해 줄 의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만약 양부모라면
할 것 같아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입양한 자녀의 그런 이야기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어린애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7살이든 5살이든 어떤 자녀를 입양하게 되면 모든 것을 오픈합니다. 내가 몇 살 때 너를 입양했고 어느 고아원에서 데리고 왔고 비록 너를 입양했지만 내가 양부모로서 너를 키우고 잘 키우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저는 그것이 둘 다 사랑인데 사랑의 표현 방법이 틀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10년 만에 자기가 애플을 창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괴팍한 성격 때문에 애플에서 10년 만에 쫓겨납니다. 잘립니다. 쉽게 말해서 80년대,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래서 당시에 퇴직금으로 1억 불을 받았어요. 1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1천억. 만약 여러분 통장에 현금으로 1천억이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1천억이 있으면. 맞아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차나 그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좋은 차를 사고 또 좋은 집도 사고 또 여행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좀 닫혀 있지만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는 그 1억 불을 가지고 픽사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픽사에다 10년을 투자를 했는데 10년 동안 9,999만 불을 다 쏟아부었어요. 파산 지경까지 갑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만든 거는 이 토이스토리 하나예요. 이 토이스토리가 그러면은 그 전에 여러분 아는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많잖아요. 뷰티 앤 비스트. 뭐죠? 뷰티 앤 비스트. 맞아요. 미녀와 야수. 스노우 화이트. 맞아요. 백설공주. 뮬란. 라이언 킹.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과 이 토이스토리가 뭐가 다릅니까? 혹시 아세요? 3D 아니에요. 그런 기술 나오기 전이에요. 훨씬 전입니다. 맞아요. CG,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토이스토리는 100%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그전에는 배우가 직접 출연하거나 사람이 손으로 그리거나 이렇게 했는데 토이스토리는 100%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디즈니가 3억 불에 사갑니다. 3억 불에.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1억 불을 가지고 10년 동안 픽사에 투자했는데 3배를 틔우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 애플은 어떻게 됐나? 계속 승승장구했을까요? 망하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알다시피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계속 그냥 깔아앉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다시 요청이 옵니다. 컴백. 다시 돌아와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조건을 내세웁니다. 좋다. 내가 다시 돌아가는데 조건이 나에게 연봉 이걸 다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다오 이랬어요. 맞습니다. 1달러. 1,000원을 달라. 연봉 1,001불을 달라 그랬어요. 왜? 이미 자기는 이 토이스토리를 통해서 3억 불이라는 그런 돈을 벌어놨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애플에 돌아가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 자기 역량을 펼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만든 게 뭐죠?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ITV, 맥북, I자 들어간 건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래서 미국인들이 스티브 잡스를 굉장히 청년들이 특히 좋아해요. 자, 빅4의 애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빅4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맞습니다.
구글이에요, 구글. 이 둘이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컴퓨터 공학과 박사과정에 있었는데 둘이가 굉장히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거의 뭐 영재예요, 영재. 천재급인데 둘이서 이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을 개발해 가지고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3년 동안 아무도 투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이디어는 멋지고 경쟁력도 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야후나 MSN이나 알타비스타와 같은 그런 검색 엔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3년을 몇 번이나 그만두고 다시 스탠포드대 박사과정에 돌아가 공부할까 이런 생각을 7번, 8번을 포기할까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흔히 쓰는 말에 있잖아요. 버티는 거. 그죠? 존버. 그죠? 존버한 거예요, 존버. 3년을 존버해가지고 드디어 투자자가 50만 불을 투자하겠다 그래요. 그 돈을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지금의 구글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크 주커버그는 여러분 잘 알죠? 페이스북. 지금 사진으로 후드티 입고 나왔는데 한 몇 살 정도 돼 보이죠? 맞아요. 대학교 2학년 때예요. 22살이에요, 22살. 그런데 이 마크 주커버그가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를 졸업했어요. 여기가 학비가 1년에 우리 돈으로 하면 5천만 원, 1년에 5천만 원이고 교사 학생 비율이 5대1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부모님은 좀 잘 살았는가 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학교를 나왔는데 이게 그 학교의 사진이에요. 여기에 이제 초록색 부분이 학교 모습이고 이건 일반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중고등학교 그런 모습하고는 조금 틀려요. 사립기숙학교라고 하는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학교의 주소록 이름이 페이스북이에요.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이 주소록에서 앨범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난 뭐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니까 그건 나중에 대학교나 사회 나가서 뭔가를 아이디어를 발견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할 수 있고 또 그걸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주커버그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익스터 아카데미를 그 졸업생이 손으로 그린 학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게 이 뒤에 이제 운동장이 있죠. 자, 지금까지 이제 빅4 중에 3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맞습니다. 아마존이 남았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원래 주식 중개인이에요. 뉴욕 월스트리트의 주식 중개인이고 사실은 억대 연봉을 가진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주식 중개인을 하면서 너무 자기 적성에 안 맞는지 돈은 많이 월급을 받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돈도 싫다. 그래서 이걸 그만두고 싶어 했어요. 왜 요즘 뭐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식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연봉을 많이 받는데도 왜 그만두고 싶어 했는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이렇게 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오전이라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하고 반대되는 미국은 저녁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오픈되지만 저 반대쪽에 있는 뭐 뉴욕이나 런던 이런 데서는 크로스되고 있고 또 우리가 주식 문을 닫을 때쯤이면은 저쪽에는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 시장의 흐름을 알고 싶으면 하루 종일 그 24시간 동안 주식
시장이 오픈되니까 거기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그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프 베조스는 그게 지한테 적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만두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그만두면 뭐 할 건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시애틀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미국하고 한국은 조금 우리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뭐 추석이나 설 되면 차가 밀릴 때 뭐 한 7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지만 미국은 뉴욕에서 시애틀이나 LA 가려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나도 이사를 갈 때 그 일주일을 한번 대륙 횡단을 해봤는데 일주일 동안을 차를 운전해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제프 베조스가 가는 동안에 아이디어를 떠올린 게 바로 이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아마존에서 제일 처음 팔았던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뭘까요? 학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책이에요. 인터넷 서점을 제일 처음에 시작했어요. 근데 17년 동안을 97년에 열어가 거의 2007년, 2017년까지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도 뭐 1, 2억이 아니고 몇백억, 몇천억을 적자를 봤어요. 그런데도 17년을 버텼어요. 아까 구글에서도 이야기했죠. 존버. 그죠?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17년의 적자를 극복해서 지금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쿠팡도 지금 여러분 생각에 적자일 것 같아요? 흑자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적자예요. 그럼 쿠팡이 적자인데도 어떻게 망하지 않고 저렇게 계속 운영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 배송을 하면서 이번 달에 들어오는 걸 지난달 적자에 메꾸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 같이 지금 같이 더 수익이 더 많아지면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창업가 정신에 도전 정신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존버예요. 오래 버텨야 돼. 자기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정말 이 사회와 또는 다른 사람 위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한테 어렵더라도 버틸 수 있는, 존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빅4 외에 이제 엑스트라로 앨런 머스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아나요? 앨런 머스크. 맞아요. 이 테슬라로 유명하죠. 전기자동차, 전기차. 근데 사실은 앨런 머스크가 이 스페이스X, 우리 위에 지금 우주정거장 떠 있는 걸 아시죠? 11나라가 다 같이 투자해가지고 지금 우주정거장을 지금 지구 상공에 띄워놨는데 그까지 로켓으로 인해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배달해야 돼, 배송해야 되잖아요. 택배같이. 그것을 이 스페이스X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우주정거장에 우주선 그러면 나사밖에 모르는데 이건 민간이에요. 앨런 머스크가 만든 회사예요. 여기 나와 있는 솔라시티는 뭔가 하면 도시 전체를 태양열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좀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아이언맨의 그 롤 모델이 사실 앨런 머스크라고 이야기해요. 그 외에도 하이퍼루프 터널이라 그래서 동부에서 서부 아까 내가 일주일을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이퍼루프 터널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14시간 만에 동부와 서부를 관통할 수 있어요.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엉뚱하면서도 그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앨런 머스크.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준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런 4개의 빅4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나라들, 이런 4개의 기업, 가장 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까 몇 개 이야기했죠. 도전, 존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를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래요. 이노베이션. 아마
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이제 해석하면 혁신이라고 합니다. 혁신. 끊임없이 혁신을 통해서 발전하고 개발하는 것. 그것이 이 빅4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 또 공통점이 뭔가 하면 얘들은 우리나라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 기업도 없어요. 빅4 중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얘들은 전부 다 돈 한 푼 없이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죠? 누구한테 돈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이디어와 기술로 혁신을 통해서 빅4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아까 초등학생이 가장 원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유튜브를 만들고 싶습니까? 유튜브는 직원 3명이서 점심시간에 동영상 재밌게 뭔가 할 수 있는 그게 없을까 이렇게 서로 점심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동영상을 하나 찍을 수 있는 앱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유튜브로 결국은 구글에 3억 불에 팔았어요. 3억 불에.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이 1억에 샀고, 그죠?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자기가 동영상을 찍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도 좋지만 이런 유튜브를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물론 나는 이런 도전적인 삶보다는 안정적으로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고 싶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그런 안정직 속에서도 혁신은 필요하고 도전은 필요한 거예요.